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보고 윤석열의 그런 행태, 본인의 그런 처신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심판대에 올라야 되는 건데 네. 이번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원님 네. 많은 부분들이 좀 밝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나왔죠. 네. 예. 보시기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국정조사가 예전의 국정조사와 달리 어떤 이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통해서 또 무도한 또 강압적 방식에 의해서 절차가 많이 잘못됐었죠. 예, 네. 절차도 그렇고 뭐 강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작해서 여러 사건들을 기소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국정조사 때 나왔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발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특검 수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지금 법안을 낸 상황인데 거기는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저는 그 국정조사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대박이었다. 역사상 최고의 국정조사였던 것도 맞고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명을 좀 덜해준 부분이 너무 아쉽다. 사실 이 정도가 있었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히려 그 100 중에 1 정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만 막 기사가 나가던가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쉬웠고 근데 전 특검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정원 15명 다 못 채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2차 종합특검도 못 채운 상황이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1차 그 특검 새 특검의 공판 유지 공소 유지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특검을 한다? 그 인원을 갖고 오는 것도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은 프로를 상대로 프로가 싸우는 상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건들은 뭐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다, 군인들을 상대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만 지금 이 특검이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검찰을 상대로 한 특검의 수사가 될 겁니다. 엄청 어려운데 특검의 장점은 뭐 몰입도 있게 하는 거지만 단점은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전략이 많아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부르면서 뭐 하면서 하다가 피의자로 전환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그 렉을 걸게 시간을 끌게 만들어 갖고 실질적 수사 동력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꼼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물론 다 생각이 있으시고 전략이 있겠지만 이걸 특검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그게 무조건 맞는 키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대대적인 규모의 국수본이든 사실 이거 그냥 넣으면은 그 공수처 법상 어쩔 수 없이 공수처가 가져가게 되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공수처 자기네들도 지금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그 공수처법을 빠르게 개정을 하던가 아니면 뭐 통합 뭐 특수본 국수본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가 아니라 좀 그 이거 전담해 갖고 뭐 180이 이러지 말고 적어도 정권과 시간 맞춰 갖고 이거는 3년 내내 하겠다. 이런 식의 좀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니 정우수 생각합니다. 변호사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최혜병 특검에 파견 나갔던 이제 경찰들하고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검찰 출신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다 경찰관들이 했더라고요. 이미 검찰에서 파견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특검이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 부분들 당연히 깊은 뜻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수사 대상들이 검사들이기 때문에 경찰 같은 동등한 수사기관에 맡겨서 뭔가 임무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식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듭니다. 다만 경찰에 수사하게 되면은 뭐 영장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 번번이 맡길 가능성 때문에 한 번에 빠르게 뚫어보자는 생각 때문에 특검을 택하는 건 알겠지만 그런 우회로 같은 경우에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정도는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수사기관, 경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되 그 사이에 민주당이 능력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지금처럼 식물 공수처로 남겨져 있는 거를 빨리 개정을 하고 인원도 대폭 그 물갈이도 하고 해서 그리고 수사 범위도 줄여야 돼요. 지금 공수처가 사실 온갖 수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너네는 사정기관에 대한 수사만 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와 법원에 대한 수사만 하게 만들어놔서 네. 딱 제한시켜놓고 너네 그 새로 뽑힌 뉴 공수처, 새로 조직된 뉴 공수처는 너네는 이 조작 기소에 이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 하고 검사 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거기에 배치해주고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해갖고 너네가 빛을 보여라라고 하면서 경찰 출신도 보내주고 뭐 해서 특수본 만들어주고 이게 사실은 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구순 변호사는 입이 2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입이 하나라서 그죠? 아쉽죠? 막 이게 뭐 동시에 막 여러 가지 말이 네, 나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예. 우리 김태년 의원님 옆에서 한 게 굉장히 그렇죠. 유의미한 게 김태년 의원님이 워낙 다선 의원이시고 네. 영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또 당에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네. 실은 저도 네. 이건 국수본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아까 영장 문제가 맞습니다. 있지 그런 게 않습니까? 걸려 있죠. 네. 이걸 그 공수처하고 협업. 근데 지난번처럼 공수처 지금 이대로 두면 아니, 아무것도 아니, 못해요. 공수처가 영장, 수사를 하는 게 영장을 아니고 해요. 영장 영장 관리만 있어서. 영장 네. 관리만 공수처에서 하는 거고 수사는 그렇네요. 국수본에서 네. 하고 이런 구조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아하, 네. 해봤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국정조사에서 봤던 빌런들은 대부분 옷을 벗은 상태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공수처가 꼭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국수본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해가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서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애매하게 기간 지났는데 못 밝혀내잖아요. 또 수사하게? 이런 말 분명히 나오고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근데 먼저 의원님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면은 순서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얘기를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순서가 좀 국회의장 잘 들어야 돼요 원래.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원래. 근데 이제 질문을 네. 하고 싶은데요. 31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하는데 참여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대체 당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당 지도부하고 교감을 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한 건지 예, 특검법을 거의 이제 발의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특검법은 거의 이제 취지상으로 놓고 보면 거의 네. 당론화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권한 원내대표 대행이 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의견을 좀 달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아니, 특검법하고 그게 무슨 의견을 뭐 달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검법을 내지 말자 할 정도의 제 그건 아닌 거고. 주장은 네. 아닌 거니까 아.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또, 예. 지금 이제 시기도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지금 지방선거를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보수가 결집됐다고 하는 건 아직까지 뭐 저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같은 경우 대구나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박빙승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좋은 전략인가? 이 시점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들 이게 계속 시비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시기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의견도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의견을. 처리 시기는 네. 지도부가 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잘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할 거라고 보여져요. 민원 하나. 아, 민원. 네, 네, 마지막. 민원, 네. 제가 그 지지난주였나요? 쿠팡 관련해 갖고 연합뉴스 기사를 여기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맞아. 그 예. 연합뉴스 기자가 국회 사무처에 그 쿠팡 대관들의 출입 기록을 정보 공개 청구해 달라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다 그런가 하고 전례를 봤더니 국내 4대 기업, 5대 기업의 대관 출입 기록을 다 공개를 해줬는데 삼성도 해줬어요. 예, 맞아요. 네. 삼성 것도 해줬어요. 음. 유독 쿠팡 것만 거절하면서 거절 이유도 쿠팡 대관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한테 연락을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다퉈보자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1로 그냥 넣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저희가 월요일에. 아, 그랬구나. 국회에 국회를 이거 상대로. 공개를 해달라. 왜냐면 진짜 저는 뉴스 기사 보면서 너무 화났던 게 미국 공화당 의원 누구 만났는지 누구한테 돈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아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쿠팡에 누가 만났는지는 우리가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전달을 해주셨어요. 아니 잘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의장 되시면 본인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네. 청탁이야? 아니죠. 이거는 뭐 제가 건의.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건의. 권리 차원에서 건의죠. 얘기하는 건의. 거니까. 네. 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의장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네. 우리 의원 출신의 장관도 투표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동영 장관, 그렇네. 김민석 그렇죠. 총리, 박홍근 장관 이런 분들 다 표가 다 있는 건데 표가 네. 있죠. 네. 이런 분들 상대로 선거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어요. 네. 뭐 세종 가고 이런 거 없어요 혹시? 예. 아니 그분들이 또 국회에 오시니까. 아, 오시니까, 네. 또 국회회관에 사무실도 다 있으셔요. 아 그렇구나. 현재. 네.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기술껏 잘 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다 합쳐서 투표하는 거죠? 이게 맞아. 일단은 두 단계인데요. 네. 들어봐야 돼. 일단은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먼저 뽑죠. 음. 그리고 전체 본회의를 본회의에서. 열어서 네.
이제 다른 당까지 다 합쳐서 투표를 한 번 더 하죠. 그때 근데 존중해 주죠. 다수당의 후보를 다 존중해서 네. 무난하게 의장이 쉽게 되는 말하면 거죠. 민주당에서 뽑히면 의장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정확하게는. 민주당에서 네. 뽑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의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게 비중이 80%. 그렇습니다. 네. 네. 당원이 투표를 해서 그 비중이 20%. 권리당원 아니고 그냥 권리당원. 권리당원이 예, 예, 20%. 당원이세요? 아니요. 저는 당원입니다. 권리당원이에요? 네, 저는 오랫동안 당원이었죠. 오. 예. 그러면 정문호 씨 누구 뽑을 거예요? 저는 뭐 쿠파 그거 해주시는 분. 알겠습니다.